오늘은 부동산과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뭐 따지고 보면 아주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뭐 비트코인하고 이제 주식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요. 뭐 제가 비트코인 투자해라, 주식 투자해라 이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 제가 작년하고 올해 잠깐 요구했던 투자도 잠깐 했었고 에피소드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작년에 한 5월 달 정도였는데 제가 이제 저희 회사 직원들한테 그랬어요. 야, 그 비트코인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사면 돈이 될 것 같아. 이게 지금 그때 한 시세라고 하죠. 그게 한 130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130만 원 정도 가는데 이게 이제 사놓으면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원래 그런 얘기를 잘 해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 하면 좀 잘 맞는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저 아는 직원들이 좀 많이 샀어요, 비트코인. 그러니까 많이는 아니고 여러 명이 산 거죠. 뭐 조금씩 해가지고. 근데 이제 저는 안 샀어요. 예, 원래 제가 이렇게 투자나 이런 거에 뭐 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별로 제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이런 거 분석만 좀 많이 하는 편이라서 그냥 사면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샀는데 그리고 딱 일주일 있다가 언론에서 막 비트코인 대해서 엄청 때리기 시작했어요. 막 뉴스 엄청 나오고 막 이렇게. 그래서 딱 일주일 만에 이 130만 원에 내가 이제 사라고 했던 비트코인이 일주일 만에 380만 원이 됐어요. 이제 뭐 일주일 만에 거의 이제 저희 직원들이 비트코인 전문가가 다 됐지. 왜냐면 자기들 뭐 50만 원이고 5만 원이고 뭐 많이 드신 회원 직원 같은 경우는 뭐 한 3, 400만 원 정도 산 것 같던데 일주일 만에 이제 자기들이 막 비트코인 알아보고 하더니 뭐 거의 전문가가 됐어요. 저는 잘 몰라 비트코인, 뭐 블록체인 이런 것도 모르고 이슈가 막 되니까 뉴스에 막 나와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뭐 1,000만 원이 가냐, 뭐 무슨 뭐 얼마가 될 것 같다는 또 뭐 세상이 바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어쨌거나 저는 저희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제가 사라 그래서 샀는데 올랐잖아요. 팔으라 그랬어요, 빨리. 야, 이거 지금 오늘 아침에 보니까 가격이 380만 원이나 올랐다. 팔아라 그래가지고 한 명 빼고 다 팔았어요. 예, 저희 직원들이 좀 뭐랄까 제 말을 좀 잘 듣는 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다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딱히 얻어먹은 것도 없어요. 뭐 커피 얻어먹고 이랬는데 하여튼 그러고서는 팔았는데 그 이후로도 뭐 계속 오르더라고요. 여기 그래프 보시면 뭐 나중에는 뭐 2,700만 원인가까지 갔는데 예, 한 명은 그때까지 갖고 있었어요. 벌진 않고 뭐 들리는 얘기로는 뭐 많이 손해 봤다고. 뭐 보통 뭐 패턴 비슷하더라고요. 비트코인 하다가 뭐 자기가 전문가 되니까 뭐 리플인가 뭐 그거 했다가 뭐 많잖아요. 종류 뭐 이상한 거 그런 거 해가지고 하여튼 한 명 빼고는 그때 이제 130만 원에 사서 일주일 만에 뭐 한 3배씩 먹고 이제 뭐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씩 는 게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씩 다 재미 보고 용돈 버는 거죠. 그러고서 이제 재미를 봤는데 제가 올해 초에 이제 남북 관계가 좋아지고 하니까 현대아산 주식이 괜찮을 것 같다. 참고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 주식을 하나도 모릅니다. 사본 적도 없고 주식 계좌라 그러죠. 그것도 없어요. 근데 하여튼 그냥 경제 흐름이 현대아산 주식이 괜찮을 것 같다. 한번 사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구한테? 제 친구한테. 제 친구한테도 얘기하고 이제 제 주변 또 직원들한테도 얘기했는데 재밌는 거는 이제 제 친구가 주식하는 친구가 이제 한 명 있는데 사보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친구 뭐라 그랬냐면 야 네가 안 사니까 오르는 거야. 네가 사면 안 올라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옛날에 비트코인도 그렇고 그 전에 뭐 어떤 것도 그렇고 내가 얘기한 거 좀 잘 될 것 같다는 거 다 잘 되지 않았냐 그랬더니 네가 안 사니까 그런 거야. 너 원래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그 중에 안 맞은 것도 있어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 뭐 그것도 뭐 그렇지. 내가 안 샀으니까는 뭐 말 못 하겠더라고요. 안 사니까 올랐나 보다 하고서는 별 생각 없이 있었는데 저는 사실은 이제 현대아산이라는 회사가 이 현대아산이라는 회사가 뭐 주식회사인 줄 알았어요. 주식을 모르니까.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거는 뭐 주식 회사가 아니라 주식을 이렇게 살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 나중에 봤더니 현대아산의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뭐 이렇게 현대 엘리베이터라고. 그래서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 주식을 이제 봤죠. 봤는데 이미 뭐 이제 올해 초부터 남북 관계 좋아지고 하니까 많이 올랐더라고요. 한 8만 원대 이 정도 가더라고요. 6만 원, 8만 원대. 그래서 이제 별 생각 없이 있었어요. 그때가 그 얘기했을 때가 4월 달이었으니까. 그러다가 5월 25일인가 금요일이었어요. 금요일인데 제가 이제 직원들한테 현대 엘리베이터 주식 괜찮아. 뭐 관심 있는 사람들 한번 사봐.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직원 한 명이 갑자기 아니 그때가 이제 트럼프가 그 북미회담 취소한다고 했을 때 그래가지고 현대 엘리베이터 주식을 저희 직원이 보다가 뭐 폭락했다는 거예요. 폭락했대. 그래가지고 얼마인데? 그랬더니 뭐 8만 얼마래. 이게 뭐 한 10만 원 넘게 가던 게. 그래가지고 그때가 오후 3시쯤이었는데 야 이거 사라. 이거 사야 돼. 이거는 기회다. 반드시 다시 오른다. 사야 돼. 이래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또 저 때문에 재미 본 적이 몇 번 있다 보니까 어떻게 사냐 막 이러다가 그 주식 보던 그 직원이 주식 계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직원들은 이제 계좌가 없으니까 그 직원한테 입금을 해주고 그 직원 계좌로 해가지고 샀어요. 저희가 살 때 얼마에 샀냐면 86,000원 샀어요. 거의 장이 뭐 3시 반에 끝난다 그러던데 거의 장 끝날 때쯤 샀어요. 86,000원에. 그러고선 그 다음 주 이제 월요일이 됐죠. 월요일 날 바로 상한가로 시작해서 쭉쭉쭉 올라가더니 옆에 표 보시면 있는데 13만 6천원? 뭐 이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여직원들도 한 주 산 여직원들 한 주 8만 6천원인가 주고 한 주 산 여직원도 있었는데 그 잠깐 주말 사이에 전문가 됐어. 앞으로 뭐 얼마나 오를 것 같고 뭐 사업이 어떻게 될 거. 저는 솔직히 몰라. 그런 거 모르겠고 하여튼 13만 원 정도 됐길래 그냥 이쯤 됐으면 팔자 이러고서는 그냥 한 40% 그때 13만 원이 한 50% 됐었으니까 그러다 하루 이틀 고민하다가 다음 날을 팔았어요. 그래서 한 이때도 목요일인가 금요일에 팔았는데 한 일주일 좀 안 됐죠. 일주일 정도 됐는데 그때 이제 또 12만 원 정도에 팔았어요. 저희는 약 한 40% 정도 이제 뭐 먹었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어쨌거나 수익을 봤는데 그러고 나서 운이 좋았던 거죠. 그리고 쭉 떨어지더라고. 다시 쭉 떨어져요. 근데 안 봤어요. 그 다음부터 뭐 안 봤는데 이 재미를 보고 나니까 저희가 이제 보면은 그날 이게 이제 운이 좋았던 건데 트럼프가 이제 북미 회담 안 한다고 해가지고 뭐 갑자기 막 확 떨어진 거예요. 그날 11%가. 그랬다가 뭐 주말 사이에 또 당연히 바뀌어가지고 해가지고 저희는 이렇게 12만 원에 샀는데 팔았는데 뭐 이런 기회가 다시 없겠죠. 제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 해요. 전 주식을 안 하다 보니까 제 주변에 사실 주식해서 돈 번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주식을 오래 한 사람은 많은데 그 오래 해가지고 돈을 막 버는 사람은 없어요. 유일하게 저 한 명이. 왜? 저는 이때 40% 벌었거든요. 다시는 주식 안 할 거니까. 관심도 없고. 아무튼 그랬더니 직원들이 좋은 주식 하나 더 찍어달라고 자기들 이제 재미를 봤으니까 막 계속 좋은 주식 있으면 더 얘기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직원들도 알아요. 제가 주식 관심도 없고 모르는 거. 저도 몰라. 주식 몰라. 그래서 계속 물어보더라고. 이거 재밌는데? 이게 돈 벌었으니까 계속 얘기를 하길래 그러면 내가 이렇게 좀 기사를 봤는데 다른 건 모르겠고 현대엘리베이터 주식을 한 번 더 사. 그랬더니 언제 사요? 막 이러길래 자 이거 보면 한 7월 20일쯤 샀다가 8월 5일쯤 팔아.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이게 보니까 물론 제 예측인 거고 이대로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뭐 한 번 맞은 거 갖고 계속 얘기했나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거였어요. 이제 기사를 찾아봤더니 이 정몽원 회장인가요? 이분이 이제 2003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자살했나 그렇죠? 근데 이분이 원래 이제 현대 아산 그쪽에서 해가지고 뭐 북한 SOC 사업 이런 거 하던 사람인데 남북 관계가 안 좋아졌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돌아가신 지가 15년 됐네요. 15년 정도 되는데 그 사이에 저희가 이제 그 북한하고 친한 정권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북한 대북 사업이 잘 안 되게 뭐 이렇게 진행되는 게 없었는데 제가 이렇게 뉴스나 이런 거 꼼꼼히 찾아보니까 이 사람 그 뭐라 그러죠?
추도 그 제삿날이라고 해야 되나? 그 추도식 같은 거 하잖아요. 이렇게 좀 유명한 사람들 죽고 나면은 매년 이렇게 추모식 같은 걸 하는데 그거를 그 금강산에서 하더라고. 금강산에서. 근데 이제 그러면은 뭐 그 전에 박근혜 정부 때나 이명박 정부 때는 금강산 못 갔냐? 찾아봤더니 갔더라고. 하지만 갔지만 몰래 갔다 왔겠지. 왜? 뭐 정부랑 뭐 이렇게 북한 이런 게 안 친하니까. 그 찾아보면 다 나와요. 그 북한은 갔더라고. 그래서 야, 그럼 분위기 딱 보면 올해도 갈 거 아니야. 근데 올해는 뭐 조금만 머리 있으면 생각해보면 어때요? 그 현정훈 회장, 부인이 현정훈 회장인데 지금 회장이죠. 현대아산. 그분이 갈 때 어떡하겠어. 분위기 이러니까. 뭐 경제사절단이라 그러나? 이런 사람 데려가든가 아니면 가서 뭐라도 발표해야 될 거 아니야. 앞으로 대북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게 나올 거라고 분명히. 왜? 분위기 그렇잖아. 그러면은 단순히 생각할 수 있죠. 7월 4일이니까 7월 4일 날 갔다 오고 나면 뭐 5일 날 아니면 혹은 그날 가는 날 뉴스에 엄청 나올 거 아니야. 이 사람 뭐 북한 간다. 또 북한 갈 때 왜 가냐. 뭐 추모식도 있지만 뭐 남북 협력 이런 것도 뭐 하겠다. 뭐 이런 얘기 뻔하잖아요, 내용이. 그래가지고 그럼 그때가 이슈가 있을 때가 8월 4일 전후니까 그럼 언제 사야 되겠어요? 최소한 뭐 한 달이나 혹은 보름 전에는 사야지. 왜? 그 이슈 있을 때 팔아야 되니까. 이해되세요? 이슈 있을 때 팔으라고, 사지 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직원들한테 자꾸 좋은 주식 하나 더 찍어달라 그러길래 그러면 7월 20일쯤 사. 7월 20일쯤 이거 샀다가 그냥 8월 5일 날 팔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까먹고 있었어, 저도. 뭐 저도 뭐 주식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거 메모해 놓는 게 아니니까 그냥 까먹고 그냥 좀 인터넷으로 이렇게 좀 알아보다가 뭐 그럼 될 것 같아. 그러고서는 이제 깜빡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8월 3일인가 딱 되니까 뉴스 네이버 메인에 나오더라고요. 8월 3일 4일 뉴스인데 현정훈 회장 방북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가동. 그래서 이제 뭐 현정훈 회장이 일단 예상대로 북한을 갔어요. 금강산을. 여기 보시면 나오죠. 정몽원 회장 추모식 15주기 추모식이래네.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거나 간 거예요. 근데 이게 올해만 갔냐? 작년에 뭐 그 전에도 갔더라고. 예, 그 꼼꼼히 찾아보면 다 나와 있었어요. 저 이거 관심이 없다가 이제 현대엘리베이터 주식 사면서 이렇게 본 거니까. 그 뭐 뉴스에 계속 나와. 뭐가 되고 뭐가 되고. 그럼 지금 제가 이 영상 녹화할 때가 10월 23일인데 이게 이미 2달 반 전에 갔다 온 건데 그 다음에 갔다 와서 뭐 됐어요? 몰라. 나 솔직히 안 찾아봐서. 근데 뭐 된 거 없는 것 같아. 왜냐면 한다고 했지 한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해야 뭐 주식이 오르나? 아니죠. 사람들이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이슈 있으니까 관심 있게 보고 방송에 때리니까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식을 봤죠. 그때 아니나 다를까 예상한 대로 7월 뭐 정확하게 제가 20일은 아니지만 대충 그쯤부터 해가지고 지금 보시면 예, 한 8월 초까지 쫙 오르죠. 그때만큼은 아니지만 73,000원에서 96,000원까지 이것도 한 25%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한 보름 만에 뭐 제 말대로 했으면 보름 만에 한 20%에서 25% 먹는 거죠. 예. 그럼 제가 뭐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 뭐 운이 좋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게 잘 맞으니까 그냥 늘 운이 좋은 사람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다시 한번 이런 생각 제가 사실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되게 단순하다. 예. 뭐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 근데 저도 이제 주식을 만약에 제가 전문으로 했다면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왜? 주식을 내가 맨날 하루 종일 쳐다보고 있으면 뭐 객관적으로 이거 뭐 판단이 되겠어요? 주식 안 하니까. 예. 그러니까 뭐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뭐 그냥 저렇게 예측을 한 거고 그게 이제 운이 좋으면 맞는 건데 이 얘기 왜 하냐면요. 제가 이제 재작년은 거의 그런 얘기는 안 했었고 작년에 한참 그 북한이 이렇게 뭐 다니다 보면은 아니 뭐 좋은 그러면은 뭐 아직 알려지지 않은 괜찮은 지역 어디 있습니까? 뭐 토지 투자할 때 부동산 투자할 때 어디가 괜찮나요? 이런 거 물어봐. 그럼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농담으로. 통일이 멀지 않았다. 10년 안에 됩니다. 파주나 연천, 양양 같은데 접경 지역 땅을 사세요.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 저에 대한 신뢰도가 엄청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작년에는 계속 미사일 쏘고 뭐 북한하고 전쟁, 뭐 미국하고 전쟁할 것 같은 분위기였거든. 그래서 전쟁 안 해. 뭐 제가 봤을 때는 뭘 해 하기는 그럼 핵 실험하고 막 이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위기에 뭐 통일이 멀지 않았다. 제가 말하는 통일이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배웠던 이런 무슨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 배우는 이런 통일이 아니라 요새 맨날 이슈되는 뭐 유라시아 철도라든가 가스관 이런 거 얘기 많이 나오죠. 그게 계획이 지금 뭐 최근에 나왔냐? 몇십 년 됐어요. 몇십 년 된 거야. 지금 대북 관련 사업이라든가 북한하고 연계돼서 하는 사업들은 이미 몇십 년 된 것들이 많아요. 그것들이 다 계획이 돼 있는데 못 하고 있는 거야. 그럼 돼? 지금 뭐 러시아 가스관 뭐 돼? 모르지 나도. 하지만 돼 있다는 거지 그런 게. 그러니까 그런 게 길어봤자 한 10년 안에 된다고 본 거예요. 그런 뭐 이렇게 같은 한 나라가 되는 통일이 아니라 이런 경제적으로 서로 이렇게 지금 뭐 완전히 분단돼 있으니까 아무 교류가 없잖아요. 그런 게 이제 멀지 않았다는 건데 어쨌거나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저에 대한 신뢰도가 엄청나게 떨어졌었어요. 뭐 어쩔 수 없어요. 제 생각이니까 맞든 안 맞든. 예. 근데 올해 이제 되니까 올해 어때요? 파주가 전국 땅값 상승률 1위입니다. 서울의 6배라고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제 또 그때 이제 저를 알던 회원님들 몇 분이 전화가 와요. 연락 와요. 아, 예전에 작년에 파주에 땅 사라고 했었는데 그 뭐 지금 괜찮은 땅 있나요? 사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사긴 뭘 사? 이미 지금 뭐 뉴스 다 나오고 땅값 다 올랐는데 예, 이슈가 터졌잖아. 뭐 해야 돼? 아니, 팔아야지. 예, 이해되세요? 파주에 지금 가서 땅 사면 뭐하게? 그 민통선 안에 뭐 땅 사면 개발해? 5분 10분만 차로 가면 개성공단인데 뭐하러 거기다 뭘 개발해? 다 민통선 안쪽에. 다 국립공원이야. 뭘 사? 뭐 내 땅 옆에 도로가 생긴다고? 도로가 생기면 팔라는 게 아니라 도로가 생길 것 같은 분위기일 때 팔아야지. 그 도로 언제 생겨요? 그 뭐가 산업단지 들어와? 뭐 언제 들어와? 들어올 것 같을 때 팔아야지. 예. 그런 거 보면 사람들이 좀 뭐 이거 인터넷 방송이니까 좀 막말 좀 하자면 되게 단순해. 좀 어떻게 좀 얘기하면 좀 멍청하다는 생각도 저는 좀 하고요. 그 지금 또 파주 쪽에 땅을 사서 재미 보신 분들도 있겠죠. 많은 데는 뭐 20배 올랐다 그러는데 뭐 한 2배 주고 샀다가 5배 주고 팔고 또 그것도 샀다가 10배 팔고 이런 사람이 있겠죠. 있겠지만 뭐 제가 봤을 때 지금은 뭐 살 때는 아니다. 팔 때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도 그렇고 주식 얘기 잠깐 했었는데 제가 경험한 것만 말씀드린 건데 어디가 좋대더라 몰려가면 이미 거기는 이제 뭐 일반 사람들도 다 괜찮게 아는 데가 돼버리잖아요. 그런 데 말고 평소에 좀 저평가된 곳을 많이 찾아가지고 샀다가 이슈 있을 때 팔아야 돼요. 이해되세요? 뭐 이게 말은 쉽지만 어렵죠. 당연히 어렵고 그만큼 많이 공부해야 되고 많이 돌아다녀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평소에 이제 저렴한 데 샀다가 어디 개발된다더라 그러면 개발될 때까지 갖고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개발될 때까지 갖고 있는 사람 제가 봤을 때 거의 없어. 그게 개발이 된다는 걸 본인이 알면 가서 내 땅 시세가 얼마나 되지라도 알아보러 갔다가 뭐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할 거 아니야. 그거 계속 이렇게 시세 보면은 가만히 못 갖고 있어. 팔지. 예. 우리가 뭐 땅 투자해서 400배 먹었다 뭐 이런 사람들은 다 뭐냐면 그 땅 산지도 모르고 입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예. 계속 맨날 허구한 날 거기 가가지고 뭐 오늘 내 땅 값이 얼마인가 이런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뭐 올해는 아니지만 보면은 못 벌더라고요. 세금 내고 뭐 하고 오래 갖고 있어야 돼. 좀 버는데 최하 뭐 5년은 갖고 있어야 그래도 좀 시세 차익이 나는데 무슨 뭐 주식 뭐 데이 트레이딩 하듯이 말이야 땅을 갖다가 그 세금 내고 나면 돈 안 남아요. 예. 그러니까 좀 평소에 착실히 공부하시고 저평가된 것을 찾아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있다가 이슈 있을 때 팔아야죠. 기획부동산 땅 사지 마시고. 예.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땅 주변에 뭐 산업단지가 들어와서 이 땅이 용도 변경이 돼. 그런 일 없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지금 시청자분들한테는 용도 변경이 돼서
내 땅이 로또처럼 몇 배 이렇게 오르는, 몇십 배, 몇백 배 오르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예. 제 주변에 그런 사람 거의 못 봤어요. 물론 아예 없진 않은데 일어나지 않아요. 욕심을 버리고 평소에 돌아다니면서 정말 저평가된 것 사서 이슈 있을 때 파는 게 가장 확실하고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은 뭐 부동산하고 아예 상관이 없다고는 말 못하겠지만 어쨌거나 제가 이제 요거 뭐 겪은 경험담을 이런 게 정말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도 뭐 영상 보시다가 궁금하신 거나 이런 거 있으면은 댓글이나 아니면 부동산 공화국 사이트에 질문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뭐 시간 나는 대로 답변을 드릴 겁니다. 감사합니다.